뭐 설 연휴에 줄 것도 없고 선물로 숙제는 안 듣죠. 저희 목요일도 안 온대요. 뭐라고? 목요일도 안 온대요. 목요일로 왜 하나요? 누가 했나 몰라요. 196페이지에 있는 아마 기본 문제 13-7번의 2번부터 아마 할 차례일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맞다면. 그래요. 저번 시간에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1차식을 2차식에 보통 대입한다. 기억나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고 2차식이 두 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1차식을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배워왔던 거죠. 인수분해에서 그걸 인수분해 모양을 이용해서 대입한다든지 2차항을 소거한다든지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13-7번 유형 대칭식 대칭식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 요 좌변에 있는 것처럼 x랑 y를 뒤바꿔도 식이 똑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식은 마찬가지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xy를 바꿔도 똑같이 식이 그대로겠죠. 이런 대칭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요. 두 수의 합을 A, 두 수의 곱을 B라 놓고 뭘 이용한다?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두 수의 합이 A고 두 수의 곱이 B면 위에 있는 식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얘가 B고 이 뒤에 있는 얘가 A네, 그치? 결국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식이. 이해가나요? 예. 두 번째 식은 이제 변형 중에 유명한 거잖아, 그치? 요 자체가 어떻게 변형되냐면은 x 더하기 y 제곱에서 뭘 빼면 돼요? 마이너스 2. x, y를 한 번만 빼면 되겠죠? 여기 더하기 x, y가 하나 있으니까. 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만 하면은 x, y 항이 개수가 1인 거 이해되니까 2x, y 빼기 1x, y니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건 a고 이게 b라며. 그러면 a 제곱 빼기 b네. 그게 치환. 이렇게 치환하듯이 보면은 처음에 있는 두 식은 다음과 같은 두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식은 1차식이고 아래에 있는 식은 2차식이니까 위에 있는 식을 아래식에 대입하면 AB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식에서 B는 뭐야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 빼기 5니까 요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차를 2차에 대입하기. 그럼 이 위에 밑에 있는 식이 뭐가 되지? A제곱 빼기 B 마이너스 A 빼기 5는 7이 될 거고요. 이게 보다시피 A제곱 더하기 A에 플러스 5인데 이거 2항 되면 마이너스 2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될 거예요. 2,000원씩.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1 나오죠? 그렇죠?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A 값을 여기 아까 그랬던 여기 B는 마이너스 1 빼기 5예요 라는 식에다 A 값을 대입하면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얼마? 마이너스 1 됐으니까 뭐라고? 3. 마3이 뒷마 A 1을 대입하면 B가 얼마 나오겠어요? 1을 대입하면 B는? 3이요, 쌤. 뭐라고요? 3이요. A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는데요? 아니, 그게 식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틀렸다고요? 네. 뭐가? 마이너스 맞는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3인데요? 아니,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뭘 잡았어 대체 그거? A제곱 빼기 7 뭘 잡았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빼기 5 오케이 2잖아요. 플러스 2인데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어디가 플러스를 A? 아 요거요? 네.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저거 인수분해하면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저게 인수분해도 이게 인수분해가 1, 1, 1, 2 뿔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이랑 2라고 마이너스잖아 1이랑 마이너스잖아 어쩌나?
움직이는고요. 맞잖아. 이 모든 수업의 혼란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에요? 봤죠? 여러분 봤죠? 네. 맞잖아. 네? 아니 일단 네? 정신 나갔어요. 그쵸? 다 읽어볼게요. A가 1이면 B가 얼마죠? 1 대입하면? B 마이너스 6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일단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던가. 아니 뭐? 맞잖아. 이 인수분해 아니야? 맞잖아. 아저 X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얘 때문이에요. 그쵸? 누가 봐도 얘 때문이죠? 잘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A, B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답은 아니죠. 당연히 A, B는 이거였으니까. 네네. 저기다 대입하면은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제로 얘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요.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 뜻이죠. 실제로 이 부분.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얘는 x 더하기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각각은 또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합이 나오고 곱이 나오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분이 x, y다. 어떤 기억날까요? 얘 같은 경우는 t제곱 더하기 2t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분이 x, y인 거죠. 왜냐면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t제곱 빼기 t 빼기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분이 x, y예요. 왜냐면 두분의 합이 1이고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해 갔나요? 얘는 인수분해가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1이구나. 그 두 개의 근이 각각 x, y이므로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플러스 1이라는 얘기. 반대로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두 쌍이 해가. 또 마찬가지인 게 얘는 인수분해가 t 빼기 3에 t 더하기 2군요. 그럼 두 분은 각각 3과 마이너스이니까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면 y는 3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총 4쌍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실수도 없이 그렇지? 중간에 약간 태클을 걸어서 내가 멘붕이 돼서 어디가 된 걸까 봐요. 인수분해 제대로 했는데 얘가 좀 이상한 소리 하길래 당황했는데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아니 내가 틀린 건 나는 틀린 건 틀린다고 얘기했잖아. 나 틀렸다.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나요? 또 틀렸으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맞는데 자꾸 플러스 3이라고 하니까 뭐지? 그래서 정답만 그래요 정답. 웃기지 마세요. 진짜요? 13-8번 직사각형 내부의 한 점 P를 잡을 거예요. 자, 직사각형의 네 꼭점이 A, B, C, D죠. 직사각형을 대충 하나 그리고 꼭지점은 보통 이런 식으로 쌤. 네. 근데 요거 아래로 내리면 안 돼요. 네가 옮기면 되잖아. 이쪽으로 양쪽으로. 진짜 불편해.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모학생 왜 또 일로 와 또. 여기 있어요. 참 굉장히 불편한 학생이야, 그치? 굉장히 불편한 학생이야. 역할로 되잖아. 육화에서 보면 알아서 하세요. A, B, C, D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내부의 한 점을 잡을 거예요, P를. 근데 PC가 5고 PD가 3루트, PD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PD가 조금 더 기니까 약간 이제 중간에서 약간 내려온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P를 잡아야겠죠? 그래야 PC가 좀 짧고 PD가 좀 길게 나올 거예요, 그쵸? 5와 3루트 5래요. 여기는 5고 여기는 3루트 5래요. 그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PA, PB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단 PA와 PB는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PA는 이만큼, PB는 이만큼 이 두 길이를 구하는 건데 두 길이는 다 자연수래요. 자연수래요. 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우나? 피타고라스 할 때 좀 몇 가지 좀 활용되는 기본 도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혹시 배운 적 있나요? 공식 뭐 성립하는지 알아요? 뭐 성립하는데? 저거 저거 뭐라고요? AP 곱하기 PC는 DP 곱하기 DP. 제곱한 거요.
아니 이거 뭐참 원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네가 말한 공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에서는 PA 쪽 제곱이랑 아 맞다. PC 쪽 제곱의 합이 PD PB 쪽 제곱의 합과 PD. PD 쪽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혹시 이거 공식 배웠나요? 네. 안 배웠어? 배웠어요.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옛날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피타고라스 있었을 때는 저걸 거의 필수처럼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2학년 과정으로 바뀌면서 피타고라스 파트가 되게 약해졌어요. 응용 문제가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필수처럼 안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가르쳐주긴 하셨는데 좀 저거 그냥 흘리듯이 살짝 조금 이런 게 있다 그냥 얘들아. 몇 가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네. 사이도 비슷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식으로 또는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 대각선이 직각으로 가는 이런 뭐 가오리언 모양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 B 이랑 맞추자 C, D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인 게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제 배운단 말이죠. 피타고라스 할 때.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 공식도. 증명해 줘야 되나요, 혹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랑 비슷한데, 증명이? 예. 여기 뭐 X, Y, Z, W 놓고선 각각 여기서 피타고라스,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랑 같은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X제곱 아닐까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뭐야 이거 반응이? 네. 배웠어요. 그거. 아 진짜 배웠는데. 그래서 뭐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증명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P를 지나면서 각 변에 이렇게 수직이 되는 부도선을 그어서 요 짧은 길이 뭐 소문자 A, 뭐 소문자 B, 여기 소문자 C, 소문자 D라고 한다면 P의 제곱, 요거의 제곱입니다. 요 직각 상황에서 본다면 이게 빗변이나 마찬가지니까 빗변의 제곱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잖아요. 이렇게. PC의 제곱은요. 요거의 제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만한 직각 상황에서 본다면 어때요?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쵸? 요게 D제곱, 요게 B제곱 되겠죠? 이거 둘은 한 B제곱 더하기 D제곱이에요. 따라서 좌변은 뭐예요? 이거 4개 더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요? PB의 제곱은요. 요거의 제곱입니다. 요거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요만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요. 빗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PB의 제곱.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아니야? A제곱 더하기 D제곱. 이해가요? 요거는 A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요. PB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치? 요거도 마찬가지로 요만한 직각삼각형 생각해 본다면은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치?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이게. 이래 버리면 결국 우변은 뭡니까? 이거 2개 더한 거니까. 결국은 좌변도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우변도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같잖아, 그치? 둘은 같다 이거죠. 이 공식들을 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많이 대표적인 그림으로 배우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중3 때 피타고라스 배울 때는 얘, 제 거의 필수로 이제 암기하고 있던 그런 그림들인데,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바뀌면서 얘네들 잘 안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제 까먹을 수도 있죠, 물론. 자, 어쨌든 증명했죠, 그치? 이거는 증명했습니다, 저다시피. 증명했으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다시.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뭐가 돼요? PA제곱은 모르고 PC제곱은 5니까 이거 25고요, 그쵸? PB제곱 모르고요. PD제곱은 3루트 5의 제곱, 9, 45가 되겠네, 그치? 이해가죠? 자, 다시 한번 PA의 제곱에다가 얘를 더한 게 PB의 제곱에 얘를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적당히 이해하면은 좌변은 PA제곱 빼기 PB제곱이고요. 우변은 25 이하하면 우변은 뭐가 될 거야? 20 되겠네. 그치? 일단 20이 나올 거예요. 자, 20까지 나오고 멈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거죠. 사실은 요 뒤에 과정에 나오는 이제 부정방정식을 좀 알아야 이제 해결되는 거라서 좀 거시기 해요. 일단 부정방정식을 배우고 오늘 어떻게 배울 텐데 배우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은 아 그래서 저기 풀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일단 좌변의 인수분해에서 PA 더하기 PB와
PA 빼기 PB 이렇게 바꿀게요. 일단 인수분해 하는 가능한 거 이해가죠? 는 20. 자, PA와 PB는 분명히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자연수끼리 지금 덧셈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연수끼리 덧셈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뭐예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이해가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연수끼리 지금 뺄셈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자연수인가요, 혹시? 아니 모르죠. 그럼 뭔데요? 자연수끼리 뺄셈한 거는? 분수나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는 정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수, 그쵸?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정수라고는 볼 수 있지만 자연수는 안 되는 건데 우변이 보다시피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고요. 그럼 얘도 분명히 양수일 테니까 양의 정수면 얘도 분명히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요? 이거에 자연수 나오는 건 좀 달라요. 그쵸? 앞에 건 덧셈이니까 당연히 자연수 나가겠지만 뒤에 건 뺄셈이란 말이야. 그 뺄셈 같은 경우는 원래 정수가 맞는데 지금 계산식상 양수니까 양수일 거야 하는 생각에서 양의 정수, 자연수에서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20 나왔다는 얘기는 이 두 자연수는 20의 약수가 돼야 돼요. 이해가죠? 자연수 두 개 곱해서 20이니까 약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약수가 많지 않아요. 20의 약수가. 이런 거죠. 얘가 좀 더 클 테니까 어쨌든 얘가 덧셈이면 뺄셈이니까 얘가 20이면 얘가 1일 거예요. 이해가요? 얘가 10이면 얘는 2일 거고요. 이해가요? 얘가 5면은 얘는 4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수를 하나씩 다 구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 뒤에서 배울 부정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 요령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앞에가 10이고 뒤에가 2면 풀릴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하면 힘들지만 어쨌든 둘 다 홀홀 또는 둘 다 짝짝 뭐 이런 것 때문에 풀릴 건데요. 하나씩 하면 돼요. 앞에가 10이고 뒤에가 2면은 두 개를 변변 더하면 2PA가 12이기 때문에 PA가 6인 것을 그리고 PB가 4인 것을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오늘 할 부정방정식 코너에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난 이유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혹시 1년 전부터 혹시 이랬나요? 왜 그러는 거야? 나 뭐 했어 내가? 같이 웃어! 왜? 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니 그러니까 웃으면 포인트가 안 잡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잖아.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애가 갑자기 막 운다. 갑자기 웃는다. 그럼 걱정되잖아. 이거 뭐지? 그냥 무시하고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네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 내가 이상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가 공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근은 방정식이 2개 이상 있는데 각각을 푸니까 똑같은 근이 나온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통근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각각의 방정식을 풀었는데 근이 하나가 겹치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공통이라고 부르는데 공통근의 이거 어떻게 할까? 설명을 할까? 그냥 문제를 풀까 그냥? 네. 기본 개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원래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이 알파라는 근을 가져. 그리고 gx는 0이라는 방정식도 있어요. 이 방정식도 똑같이 알파라는 근을 가져.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파를 공통근으로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자, 우리가 현재는 지금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만 배우는 거예요. 그쵸?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같은 것들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fx는 뭐냐면은 x 빼기 알파 곱하기 q1x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쵸? 이게 무슨 말 이해가요? 뭔 말이냐면은 알파를 넣어서 여기 나온다며. 이 방정식 근이 그런 의미 아니야? 알파 넣으면 0 나와야 될 뜻 아니에요? 그쵸? 여기 알파 넣으면 0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 좀 응용하는 거죠. f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gx는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x 빼기 알파 곱하기 q2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gx라는 다항식을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하나냐면요. fx에 gx를 더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x 빼기 알파로 묶어가지고 분명히 q1x 더하기 q2x 바뀔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따라서 더한 거에다가 뒤에다 는 0 붙여서 만든 방정식도 분명히 어때요? 알파라는 글을 가져요. 이해가요? 네. 공통근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면 덧셈에서 만든 방정식도 공통근 알파를 갖아요. 마찬가지로 뺄셈에서 만든 방정식도 공통근 알파를 갖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에이씨 모르겠다 하면은 문제 봐. 10번 더 19번. 1번 방정식 두 개 보이죠? 하나는 x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x 더 빼기 3m은요. 또 하나는 x 제곱 빼기 m 빼기 5의 x 더하기 3m은요. 이렇게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뭐 근형식을 쓰는 거는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건 일단 생략할게요. 방정식의 근이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일단은 그 공통근을 뭐라고 할까? 방금 했듯이 알파랑 하나 놔볼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과연 m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건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공통근 알파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위에다 대입해도 는영 성립, 그렇죠? 아래에 대입해도 는영 성립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 알파 빼기 3m은 0 나와야 될 거예요. 어쨌든 위의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또한 아래쪽에 대입한 알파 제곱 빼기 m 빼기 5 알파 더하기 3m 얘도 0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가져 무슨 말인지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쓸데없는 식을 두 번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식 아닌가요? 문자만 x에서 알파로 바뀌었을 때 그치?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 풀 때 공통분 알파라고 안 넣고 그냥 풀기도 해요. 어차피 똑같은 식인데 뭘 두 번 쓰고 있어, 그치? 그래서 공통분을 물론 알파로 놔 공통분을 x로 보지 뭐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 많습니다. 어쨌든 이 두 식을 통해서 뭘 찾으라고 현재 지금? m 찾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것도 일종의 연립방정식 아닌가요? 알파와 m에 관한 식 두 개인데? 그럼 기본이 뭐라고 했냐면은 1차식을 만들어 대입하는 거라고 했는데 둘 다 2차식이잖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어떻게 적당히 잘 두 식을 연립하여 혹시 1차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1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두 식을 변변 빼버리면은 2차 없어지잖아요. 2차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식을 변변 더해버리면 이 3n 자리가 지워져요. 그쵸? 그러면은 어때요? 2차항과 1차항만 남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는 상수항이 없는 꼴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할까요? 상수항이 없는 꼴은 인수분해가 언제든지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인수분해가 쉽 뭐요? x를 못 놓잖아 이렇게. 그치?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식을 변변 빼서 알파 제곱을 소구하느냐, 두 식을 변변 더해서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을 소구하느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1차식 꼴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선택지는 두 개가 있는데요. 뭐 둘 다 해봐야겠죠? 어느 쪽이 답인지 모르니까 저거 만약에 두 식을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되죠? 변변 더한다고 치면 저면 뭐예요? 2알파 제곱 맞아요? 뭐야 이씨. 두 식을 변변 더하면 2알파 이해가요? 변변 더하면 이거 어떻게 이거 지워질 거냐 어떻게 해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m알파랑 마이너스 m알파가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플러스 알파랑 플러스 5알파를 덧셈했으니까 플러스 6알파겠다. 그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변변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보다시피 2알파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3은 0이니까 알파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쵸? 어느 쪽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해가요? 이해가요? 요걸로 출발해서 막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뭔가 좀 찝찝해요. 두 개가 나오고 지금 M 구하는 거지 알파 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지울까? 지우지 마시고 일단 킵하자고요 일단.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다가 중간에 막혔어. 풀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금까지 내가 푼 거 잘못된 풀이일까요? 그거 지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푸는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기껏 풀었는데 이거 지울 거냐고요. 냅두세요 일단. 혹시 알아요? 나중에 또 쓸지? 나중에 혹시 또 쓸지? 그런 경우 없어? 다 지우고 해봤더니 결국은 아까 쓴 거 다시 쓰고 있는 거. 그런 경우 있는데 그치? 예,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냅두자고요 일단. 이거 갖고 더 하면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냅두자고요. 혹시 이 두 식을 변변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는 알파 제곱이 지워지죠? 이해가요? 아? 여기 m 더하기에서 이걸 뺄 거야. 뺀다는 거는 실제로 더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2m 빼기 4가 되겠네. 이해가요? 변변 뺀다면? 이해가요? 2m 빼기 4의 알파 빼면은 마이너스 6m은 0이네. 그치? 이해가죠? 여기서 보면 m을 구할 수 있나요? 이것도 문자가 아직도 두 개인데? 알파와 m? 어쩔 거냐고. 이거 제대로 쓴 거 맞죠? 이거 그쵸? 맞아? 변변 뺀 거? 아 거기다 알파를 대입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까 보였던 이게 틀린 식이 아닙니다. 그쵸? 이것도 틀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알파 0 대입해야지. 그럼 n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알파가 0을 대입할 수도 있고 1을 대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 공통공이 0인지 이었어. 마이너스 3인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봐야 돼 끝까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만약에 알파가 0이면은 대입해봐. m도 0이네? 이해가요? 알파가 0이면 이 지울지나 다 썼다. 그럼 m도 0 아니에요? 맞아요? 맞냐고. 그러면 실제로 저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인 거죠, 저게? 실제로? 처음에 있는 방정식은? 어차피 m이 0이 많았으니까. 윗줄은 x제곱 더하기 x는 0일 거고요. 그쵸? 아랫줄은 x제곱 더하기 5x는 0 아닌가요? 그 맞네요, 이거는 일단. 그쵸? 2차 방정식 두 군 분명히 0이라는 공통분을 갖고요. 이해가죠? 그럼 일단 m0 정답 인정.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요? 대입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해봐. 얼마야? 1 마이너스 6m 플러스 12 마이너스 6m은 0이니까 m은 1 나오겠네? 그럼 이 실제로 이게 맞냐 이거죠? 실제로 맞습니까? 1 대입해보세요. 저 방정식 처음에다가. 그럼 m 1 대입하니까 x제곱에 2x 빼기 3은 0이네. 그치? 아래식은 x제곱에 뭐요? 1 뿔 4 거기 3은 0이고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m 값이 둘 다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대입을 해봤더니 맞잖아. 틀린 거 없잖아. 그치? 그럼 m 값 두 개가 인정되는 거지 뭘. 지금처럼 변변 더해야 될지 변변 빼야 될지는 문제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포인트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인수분해는 0꼴을 해서 1차식을 만들어내던가 그치? 아니면은 2차식을 소거해서 1차식 만들어내던가 그 1차식을 다시 대입해서 찾아내는 연립방정식 구조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하는 게 요거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자를 다 x로만 쓰면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게 좀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공통분 알파 안 써요. 그냥 이 상태로만 풉니다. 뭔 말인지 가나요? 몰라. 두 번째 거 볼게요. 왜 그러는 거야? 왜? 효과음 넣지 마. 왜 효과음을 넣고 있어 자꾸. 2번. x제곱 더하기 4mx 빼기 2m 빼기 1은 0. 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요게 아까랑은 좀 달라요. 말이 그쵸? 아까는 그냥 공통분을 가질 때고 지금은 어떤 말이 붙었죠?
오직 하나의 공통분. 그렇죠? 얘는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말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냥 공통분을 넣는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넣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m 값 찾아주시고,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그렇죠? 아까랑 비슷한 문제니까 아까처럼 알파를 써가지고 써도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상태 봅시다.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아까 무슨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2차항을 소구하려면 변변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요? 변변 빼면 2차항 소구되잖아. 바로 이해가? 상수항을 소구하려면 상수항은 좀 복잡해. 윗식에다가는 m 플러스 1 곱하고 아래식에다가는 2m 빼기 1 곱해가지고 변변 덧셈 해야 돼요. 개귀찮죠? 1차항을 소구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4를 곱해가지고 변변 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2차항을 소구해서 1차항 만들고 싶은 거라며. 응? 이거 빼봅시다. 변변 빼면 식이 어떻게 되죠 이제? 4mx 빼기 mx니까 3mx. 이거 뭐야?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지? 여기서 m 더하기 1을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m 나오겠죠? 우변은 0 빼기 0이니까 0이고요. 이해가요? 준식은 다음과 같이 바뀔 겁니다. 이거 봐라. 인수분해가 개쉽게 나왔네. 그치? 어떻게 돼요? 3m을 묶으면 x 빼기 1은 0. 그러면은 자, 이 문제가 m 찾는 거예요. 그쵸? m이 얼마예요? 0. 인가요? 그죠. 아니죠. 여기에서 m이 얼마예요?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요걸 알 수 있는 건 뭐죠? m이 0이거나 x가 1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m을 0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잖아. m이 0일 때에 x값이 있을 거고요. x가 1일 때에 m값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만 보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아까처럼 m 구하는 거잖아. 문제가. 그치? m은 0. 누가 이게 0이래? 이게 0일 수 있는 건데.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풀어냅니다. 뭘 만족할 때까지? 이거죠. 오직 하나의 공통분. 이게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m이 0이라면 저 방정식 두 개는 누구죠? m이 0 대입해 보세요. 첫 번째 게 x제곱에 0이니까 플러스 1은 0이네. 그치? 맞아요? 두 번째 식은요. x제곱에 m이 0이니까 플러스 1은 0이고. 그쵸? 이게 무슨 소리예요? 두 방정식이 보다시피 똑같아요. 그러면 공통분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뭐라고요? 이건 2차 방정식이에요. 근이 각각 두 개 나와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i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공통분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아닌 거죠. x가 1이라면 말 그대로 1이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입하면 1 더하기 4m에다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m이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아니라 이걸 또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m이 마이너스 1을 구했다면 과연 저 2차 방정식 두 개는 뭐라는 거죠?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게 x제곱 빼기 4x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이네. 그치? 이거랑 두 번째 거는 x제곱에 빼기 x에 는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분명히 두 방정식이 똑같지 않으니까 공통분을 한 개만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요? 따라서 구하는 n값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예요. 보다시피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라 이 다음 게 메인이긴 해요. 아까 살짝 얘기했던 부정방정식 챕터 4 200페이지 너 거기에 보시면 카메라 건들지만 부정방정식 건들기 딱 좋은 곳이야. 여기가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부정. 영어로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투부정사. 알아요, 뭔지? 네. 요즘 문법 잘 안 하잖아, 애들. 뭐니요? 아, 독해랑 리스닝을 하는 거 아니었어? 문법 거의 안 하잖아. 수능에도 문법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 않나? 부정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부정이 무슨 뜻이냐면은 투부정사의 부정과 비슷해요. 정할 수 없음. 뭔 말이냐? 해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아서 누구라고 딱 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 해가 많으냐? 그래서 이런 거죠. x 더하기 y는 4 이래버리면은 이걸 만족하는 x, y 수능상은 당연히 무수히 많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이 1차 함수 그리면 이런 모양인데 이 점 하나하나가 해 아닌가? 이게 다 해란 말이야. 그치?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이해 갔죠? 이런 게 일종의 부정방정식이에요. 여기에 내가 조건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4인데 단 x, y는 자연수 이렇게 말이죠.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자연수에 해당하는 거를 노가다로 찾으면 1과 3, 2와 2, 3과 1과 같이 딱 3쌍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이해가죠? 자연수는 3쌍밖에 없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붙임으로써 무한히 많던 해를 이런 것만 있어라고 구해주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부정방정식에 부를 거고요. 이 부정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 조건이 뭐가 붙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게 정수 조건이 붙을 때와 두 번째는 이게 실수 조건이 붙을 때 각각 푸는 법이 조금 달라요. 지금처럼 이렇게 노가다로 푸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다룰 부정방정식은 정수 조건이 붙을 때 해당하는 특수한 형태 몇 가지 그리고 실수 조건 붙을 때 푸는 또 특수한 조건 몇 가지 요거만 배우겠다 이겁니다. 뭔말 이해가죠? 자, 이런 것도 다 부정방정식이에요. 해는 무수히 많지만 자연수한 조건 때문에 세 쌍만 해가 된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정수 조건이 붙을 때 푸는 요령은 뭐냐? 문제를 통합시다. 말로 설명하는 거다. 그치? 거기 13-10번에 보시면 1번에 보면 x, y 빼기 2x 빼기 4y 더하기 2는 0을 준 뒤 자연수 x, y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다시 할게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 문자라고 할까 쉽게?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면 식도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통은 풀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처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이해가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도 두 개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연립방정식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게 해는 무수히 많아요. 사실은 만족하는 x는 무수히 많은데 자연수라는 어떤 이 조건을 붙임으로써 해가 몇 쌍 안 되는 그걸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이해가죠? 지금처럼 얘가 2차식이 등장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2차식이 등장하는 거는 보통 인수분해 또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풉니다. 보통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 식 자체가 인수분해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첫 번째 인수분해로 푸는 거. 나는 이 인수분해 보통 억지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억지로 하는 인수분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상수항을 제외해서 요 세 개만 써봅시다. 일단 상수항 제외하고 x, y 빼기 2x 빼기 4y. 상수항은 일단 이항할게요. 이렇게 이해가죠? 상수항을 먼저 일단 이항시켜놓고 나머지 문자열 3개만 쓰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2는 숫자 2가 나오면 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여기에 다른 숫자가 나와야 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그게 얼마인지를 찾겠다는 건데요.
요거 앞에 거 두 개 묶으면은 x로 묶어서 y 빼기 2인 거 이해 가죠? 그쵸? 그러면 뒤에 것도 y 빼기 2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야 y 빼기 공통인수를 묻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뒤에 것도 y 빼기 2로 묶일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y 계수가 현재 마이너스 4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4를 쓰면은 일단 xy도 맞고 마이너스 x도 맞고 마이너스 4도 맞잖아. 그치? 현재 지금 그치? 근데 뭐 하나가 안 맞아 현재 지금 상수항 8이 안 맞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처음 식에다가 양변에 8을 더한다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처음 식에다가 양변에 8을 더하면 좌변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바뀌어서 y 빼기 2를 공통으로 하는 인수분해식이 완성이 된다. 이게 그쵸? 뭔 말인지 이해가요? 우변은 보다시피 더한 6이고요. 이런 식으로 좌변을 억지로 인수분해한 모양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해 갔어요? 저 8이 등장한 이유를 이해 갔어요? 8을 어떻게 등장시킨다고요? 앞에서 두 개를 묶어낸 요 공통인수 y 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쪽도 y 빼기가 있을 거야. 근데 y 계수가 마이너스 4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실제 필요한 상수항이 8인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가끔 답지 보면은 여기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답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양변에 8을 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양변에 8을 더한다. 8을 왜 더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8 갑자기 더하라고 하는 건데 원리는 이런 원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갔어요? 참 이런 겁니다. 자연수 xy예요. 그러니까 좀 폭을 넓게 보면은 정수의 일종이죠. 그렇죠. 정수. 양의 정수니까. 정수에서 2를 뺐어요. 정수죠. 정수에서 4를 뺐어요. 정수죠. 정수 둘을 곱해서 6이 나왔습니다. 이 앞에 두 정수는 누구일까요? 6의 약수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 가죠? 이게 아까 그 몇 번이었어? 아까 직사각형 들었던 그 문제. 그 문제랑 유사하죠. 인수분해에서 정수 두 개 곱해서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얘의 약수일 거야. 뭐라고요? 이 정수 조건은 뭘로 푼다고 이거는? 보통 지금처럼 우변을 정수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 정수의 약수인 거야. 이걸로 풀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첫 번째 유형 자연수 조건 혹은 정수 조건 붙을 때는 요 요형을 푸는 겁니다. 지금처럼. 6의 약수는 누가 있죠? 뭐 1과 그러니까 1, 2, 3, 6이 있잖아. 그치? 앞에가 1이면 뒤에가 6 아닐까? 앞에가 2면 뒤에가 3이고 앞에가 3이면 뒤에가 2고 앞에가 6이면 뒤에가 1 아니겠냐고요.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곱해서 6 나오는 거라며. 정수. 근데 지금처럼 양수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쵸?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겠어? 다시 할게요. 잘 봐봐. y 빼기 2랑 x 빼기 4는 곱해서 6이 나와야 돼. 그쵸? 또 어디가 또? 너무 졸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y 빼기 2랑 x 빼기 4는 곱해서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가 6이고 얘가 2면은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은 얘가 2고 얘가 6이면은 얘가 1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의 정수죠. 자연수에서 본다면 총 4쌍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능성. 이해가요? 근데 이건 정수니까 음수도 가능하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까지 총 이렇게 8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 8가지 중에서 실제로 x와 y가 모두 자연수 나오는 게 뭐가 되겠냐고요. 하나씩 해볼게요. y 빼기 2가 1이라면 y는 3 아닌가요? x 빼기 4가 6 나온다는 얘기는 x는 10이고요. 이건 분명히 자연수니까 이건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가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8개를 다 하면 너무 빡세니까 좀 걸러냅시다. 어쨌든 이건 다 자연수니까요.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1 이상,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3 이상일 거예요. 이해가요? x, y는 어쨌든 1 이상 아닌가요? 둘 다? 그렇죠? 따라서 y 빼기 2는 마이너스 1 이상, x 빼기 4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여덟 가지의 경우 중에 요 두 경우를 만족시키지 않는 건 뺍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상이라면 마이너스 중나고 이거 빼야죠.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그쵸? 또 마이너스 이상이라면 그 마이너스 1보다 미만으로 나오는 이것도 빼야죠. 그럼 이 밑에 것들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실제 요 4개만 해보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은 또 공교롭게 음수 쪽은 하나도 안 되는데 가끔은 음수 쪽에 답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자, 어쨌든 자, 다시 할게요. y 빼기 2가 2예요. y는 4 아닌가요? x 빼기 4가 3이라면 x는 7이고요. 그 둘 다 자연수니까 해가 되잖아. 그치? y 빼기 2가 3이면 y는 5고요. x 빼기 4가 2면 x는 6일 거고요. y 빼기 2가 6이면 y는 8, x 빼기 4가 1이면 x는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 4개가 바로 뭐다? 저 방정식의 자연수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쌍이 나온다 이겁니다. 거꾸로 쓸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x, y는 10,3, 7,4, 6,5, 5,8 이렇게 4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부정반정식을 푸는 기본 룰, 이게 정수 조건 혹은 자연수 조건일 때는 지금처럼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상수항을 적당히 고쳐내서 이 2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있으면 인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적당히 저변을 인수분해해서 이 둘의 곱이 6이면 이 둘은 6이 약수일 거야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찾은 뒤 만족하는 자연수라는 걸 만족하는 거를 하나씩 골라낸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억지로 인수분해가 나는 억지라뇨 선생님 수학에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지식함을 보인다면 두 번째 방법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아까 했던 나눗셈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 나눗셈 다 하나요 여러분? 후반부 풀이는 똑같을 테니까 후반으로 생각할 겁니다. 만드는 거 알려줄게요. 준식을 y에 관하여 풀면요. 뭐라고요? y에 관하여 푸는 거야. 이거는 y에 대한 1차 방정식 모양이거든. 그치? y에 관해서 풀면요. 일단 x 빼기 4의 y인 건 이해 갔어요? 나머지 이해하면은 이 우변에 2x 빼기 2 되는 건 이해 가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하는 거잖아. y에 관해서 푼 거야. 풀려고 양변을 x 빼기 4로 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가죠? 이거 여기까지 이해 가잖아요. 처음 거랑 똑같은 건 이해 가죠? 여러분이 배웠던 맨 첫 번째 배웠던 게 뭐냐면 나눗셈이잖아. 그치? 2x 빼기 2를 x 빼기 4로 나누면 몫이 2인 건 이해 가요? 네. 그럼 2x 빼기 8이고 빼면 얼마 나와? 6 나오잖아. 그치? 자, 몫이 2고 나머지가 6입니다. 뭔 얘기죠? 이거를 몫은 2고요. 나머지는 6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 가요? 몫과 나머지죠. 이해 가요? 대분수 하는 거 다 까먹었죠? 그쵸? 5분의 14 대분수 고치면 이거 2와 5분의 4 아닌가요? 이거 14 나누기 5 해가지고 몫은 여기다 적고 나머지 여기다 적는 거 아니었어요? 기억나요? 대분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난 초딩 아닌데. 이 플러스예요? 뭐라고요? 아니 2x-1을 x-4로 나눴으면 2하고 나머지가 6이잖아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A를 B로 넣어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썼던 거죠 그동안? A는 BQ 더하기 R 맞아요? 네. A 나누기 B가 B분의 A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A 나누기 B가 B. 네. 이게 한 번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요. A 나누기 B가 B분의 A인 거 이해가죠? 네? 네. 두 친구? 왜 이것들이 자꾸 왜 죽으려고 해? 그럼요, 분자가 BQ 더하기 R이고요. 분모가 B입니다. 이게 갑니까? 예. 따라서 이렇게 하면 뭐죠? Q고요. 이렇게 하면 뭐죠? B분의 R 아닌가요? 또 말하는 거예요.
A를 B로는 목관하고 남으면 목은 이렇게 나머지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해 갑니까? 이해 가죠 이제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 가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분수로 남아있으면 y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것 역시 하다못해 마이너스 1까지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더해서 자연수 아닌가요? 따라서 요게 정수화 되려면 x 빼기 4가 6의 약수가 돼야 돼요. 이해 가요? 분모가 1, 2, 3, 6 이런 게 나와야 y가 자연수가 되지. 그래서 분모가 만약에 5라면 5분의 6 더하기 2가 y인데 그게 어떻게 자연수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요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뭐 x 빼기 4는 6의 약수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풀이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x 빼기 4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6 또는 이게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가능해요. 그것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실제 계산했을 때 y가 자연수 나오는 걸 찾으면 아까 같이 4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나눗 스텝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이해 가나요? (2번에) 있는 것만 하고 아니다. 뒤에 있는 실수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다 끝내고 하는 게 낫겠죠.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냥 3x 더하기 5y는 90. 아까 같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쵸? x, y는 자연수인데요. 요거 이거를 푸는 요령은 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풉니다. 배수 관계.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5y를 남겨놓고 저 3x를 이항해 볼게요. 그럼 90 빼기 3x인 건 이해 가죠. 근데 이게 3으로 묶으면 30 빼기 x인 것도 이해 가잖아요. 그쵸? 이런 거거든요. 좌변은 분명히 5 곱하기 y. 다시 말해서 5 곱하기 자연수이므로 좌변은 분명히 5의 배수예요. 그쵸? 소인수 분해하면 5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하나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는 더럽히 3밖에 안 보이는데? 그 뭔 얘기야? 얘가 5의 배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렇잖아. y가 자연수기 때문에 5 곱하기 y. 그러니까 5 곱하기 자연수니까 5의 배수잖아. 근데 우변은 보다시피 3 곱하기거든? 그럼 이 뒤에 있는 괄호가 분명히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해가죠? 반대로 본다면은 우변은 분명히 3의 배수입니다. 그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좌변은 5 곱하기 y인데 y가 3의 배수라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걸 하나씩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30 빼기 x 역시 마찬가지 5의 배수가 돼야 되므로 x가 될 수 있는 값은 0은 안 되잖아. 자연수니까. 그치? 5, 10, 15, 20, 25까지예요. 왜냐면 이게 또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도 되면 안 되고, 그치? 30 되면 0 돼가지고 안 되고, 35부터는 또 음수라서 안 되고. x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5가지입니다. 5가지 맞죠? 그럼 각각의 y가 될 수 있나요? x가 5라면은 이게 25잖아? 곱하기 3. 5 역분하면 얼마야? y는 15가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x가 10이면요. 3 곱하기 20이니까 y는 12가 되겠네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5와 15, 10과 12가 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x가 15면은 y는 9. 지금 x가 3 증가할 때마다, x가 5 증가할 때마다 y는 30 감소되는 거 보이죠? 규칙. x가 20이면 y는 6, x가 25면 y는 3일 거예요.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하나 더 하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끝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두 번째, 실수 조건이 붙을 때입니다. 뒤에 있는 11번을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y제곱 더하기 4를 곱한 값이 8xy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를 구하래요. 자, 다시 할게요. 주어져 있는 거는 보다시피 미지수가 두 개예요. xy. 그쵸? 근데 식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해가요?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해는 당연히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을 딱 붙여버리면 해가 그렇게 무수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실수 조건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때는요. 제곱은 0 이상, 이사실로 풉니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잖아. 이걸 놓고 풀어야겠다는 건데요. 주어진 식을 일단 전개하면은 x제곱 y제곱에 4x제곱에 y제곱에 플러스 4에다가 얘가 2항 되면은 마이너스 8xy에서 0 되는 건 이해가죠? 그쵸? 준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해가요? 요 식을 나중에 또 이것저것 배우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간단한 것만 해줄게요. 두 개의 완전 제곱꼴로 교묘하게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 있죠?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이 4잖아요. 그쵸? 요 사이에 누가 사이에 끼면 완전 제곱식인지 혹시 알아요? 4xy. 요거와 요거 사이에 4xy 또는 마이너스 4xy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일단은 마이너스 4xy라고 해가지고 요거 반만 잘라다 여기다 쓸게요. 일단.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죠? 하면 남아있는 게 4x제곱과 마이너스 4xy와 플러스 y제곱일 거예요. 이해가요? 준식을 다음과 같이 교묘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교묘하게 바뀌는 것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할 거고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준식에 이 마이너스 8xy를 4개씩 적당히 찢어 놓으면요. 앞에 3개도 보다시피 이거 xy 빼기 2의 제곱꼴이고요. 뒤에 3개도 보다시피 이거 2x 빼기 y의 제곱꼴이 돼요. 는요. 준식이 다음과 같이 바꿨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제곱은요 0 이상이에요. 0 이상인 값과 0 이상인 값을 더했는데요 0 나왔어요. 왜?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둘 다 00이라 가능한 겁니다. 00이라. 무슨 말인가요? 따라서 xy 빼기 2가 0, xy는 2. 2x 빼기 y는 0, y는 2x 얻어낼 수 있고요. 요 두 식을 연립하면은 이제 xy 실수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대입하면은 2x제곱이 2니까 x제곱은 1, x는 풀마이너니까 x가 1이면 y는 2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겠다. 이렇게 두 쌍이가 나오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일단